나쁜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 비굴한 대통령, 오만한 대통령,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최악의 대통령으로 잊혀지는 거 좋아하시는 2000년 후, 3000년 후에도 계속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뽕평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재인 기자회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변함이었구나. 또 거짓말해. 또 사기해. 또 선동해.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러나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윤석열 관련해서 질문을 받을 때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검찰은 검찰의 권한이 자신감이 거기서 살짝 없는지 떨리는 모습을 봤는데 또 오늘도 유난히 떨리면서 긴장하니까 또 쩝쩝 소리가 또 많이 나오더구만요. 그리고 한마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면요. 검찰이 초법적인 기관이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또는 약간 초법적인 그런 이제 그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이제 느끼기 때문에 이러면서 검찰을 향해서 또 공격을 하더만요. 검찰이 초법적인 기관이라고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대요. 어떤 국민들? 당신들 국민들이잖아. 좌파 국민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느껴요. 윤석열 검찰이 잘하고 있다. 법 잘 지키면서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뭔 헛소리야. 그리고 조국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 각종 의혹과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대통령이 본 조국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 했던 기여는 참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미안하다네. 마음에 큰 빚을 졌다. 누가 고초를 겪었는데? 조국이 자기 지은 죄로 그 죄를 또 거짓말하고 그걸 또 죄를 안 졌다고 그걸 사기치고 져놓고선 좀 가족의 비리 나와서 그렇게 해서 조사받는 게 고초야? 그러면 나라를 이렇게 두동강 내놓고 사법질서 무너뜨리고 학부형들의 마음을 짓밟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도 짓밟고 그런 조국의 책임으로 조국의 죄로 온 국민이 고초를 겪는 거는 누가 고초를 겪은 거야? 아직까지도 조국이 잘했다는 거야. 잘했는데 고초를 겪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작자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조국을 임명해서 잘못해놓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조국이 마음에 빚을 졌다. 고초를 겪은 거예요. 밝혀진 대리시험 어떡할 거고 표창장 가짜, 인턴십 가짜 이런 거 어떡할 거고 재판에서 나중에 알아.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재판 가기 전에라도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조국을 감싸고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빚을 졌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무슨 갈등과 분열은 여기까지 하고 뭐 이제는 뭐 조국을 놔달라. 그리고 거짓말들 늘어났습니다. 검찰 정기 인사 이거 당연하다는 논리로 얘기하는데 이번에 검찰 싹 날린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정기 인사 1년이에요. 1년마다 하는데 6개월 전에 했잖아. 6개월 전에 해놓고 지금 또 6개월 만에 또 하는 건 뭐야? 누가 봐도 조국 수사, 청와대 하명 수사 지금 수사팀을 다 갈아치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정기 인사래.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 있죠. 정기 인사는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1년마다 하는 게 정기 인사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로 그러면 모르는 국민들은 여기에 또 속아 넘어가요. 그럴듯하게 저렇게 둘러대니까. 그리고 윤석열에게 이번에 인사건에 대해서 의견 개진 기회를 주었는데 추미애 방에서 불렀는데 안 가고 제3의 장소를 고집하고 뭐 여러 가지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과거 인사관행이 저들끼리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제3의 장소에서 의논하는 게 이게 올해 밀실야합이라는 뉘앙스로 얘기야. 그러면서 지금 과정이 요번에 한 과정이 오히려 투명하고 다 적반하장 논리도 다 드러났잖아. 이성윤이가 다 드러났어. 오늘 아침에 단독 뉴스로 다 드러났잖아요.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이 안 받았잖아. 전화를 검찰청에서 여러 이성윤이가 법무부의 감찰국장으로 있을 때 이 인사 다 주물렀잖아요. 그걸로 지금 명전해가지고 중앙지검장으로 갔는데 그때 인사 주물릴 때 검찰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도에 나오는데 이거 뭐 내일 인사 단행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의견 개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며. 전화 안 받으니까 급하니까 문자까지 남겨가지고 연락을 주십시오 이거. 그랬는데 문자에도 답 안 하다가 당일날 인사위원회 열리는 당일날 새벽에 자니까 안 받으니까 새벽에 그런 문자를 남겼잖아요. 되지도 않는 염장 지르는 문자 이런 문자 남겼잖아. 인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안 하면서 이 염장 지르는 편이 뭐 쉬라고 이러면서 끔찍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을 하나. 부동산 문제도요 또 남 탓에 전 세계적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대. 당신들이 한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또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론 탓도 또 하되 정부 대책이 효과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협조를 해줘야지 비판을 하니까 이 부동산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언론 자유도 억압하려고 대놓고 이렇게 탄압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성 발언입니다. 언론 탓하는 거. 그리고 언론의 기능은 정부의 잘못하는 거 비판하는 게 언론의 제1번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거 못하게 하면 되냐? 그리고 경제도요 이렇게 또 왜곡을 하고 이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일부러 왜곡을 하는 거지. 작년 성장률이 2% 정도 될 거래요. 여태까지 최악이에요. 지금 2%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는데 1% 안 넘을 수도 있고 넘어봐야 2% 간당간당이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역대 최악이 된 건데 대통령이란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거다.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삶에서 체감하는 그런 그 삶의 체감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거시경제가 좋아졌대. 이것도 사기예요. 거시경제가 지금 지표가 나빠요. 근데 어떻게 거시경제가 좋아졌는데 국민들은 아직 체감이 안 됐다. 이렇게 왜곡을 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최선 다하겠다. 거시경제도 자체도 안 좋아하는데 무슨 헛소리예요. 거짓 선동을 하고. 남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북 협력을 넓히면 제재 완화, 국제 지지 얻는 길이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지지 이런 것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남북 협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는데 거기 남북 경제 협력을 하겠다면 그럼 대북 제재 위반을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국제 지지를 얻는 길이 돼? 국제 지지하고 반대로 가는 길을 하면서 어떻게 국제 지지를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일종의 사기예요. 사기 선동이야 이것도. 그리고 임기 끝나고 난 후에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내 웃으면서.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래. 뭘로 단정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임기가 끝나니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착각은 자유입니다. 대통령 끝나면 뭐라고?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누구 마음대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아마 그렇게
그렇게 될 거예요. 수천 년 이후에도 계속 회자되고 역사에 남고 편가르기에 열중한 나쁜 대통령, 경제 망친 무능한 대통령, 적국에 굴종한 비굴한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화자찬한 오만한 대통령,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앞으로도 나오지 않고 그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자림하게 될 것입니다. 잊혀지는 거 좋아하시네. 10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후에도 계속 당신의 이름은 남을 거예요. 계속 회자가 될 겁니다. 잊혀지는 거 좋아해. 두고 보십시오. 넌 어떻게 생각했냐? 얘는 뭐 좀. 아, 니네하고 비슷하다 이거야, 수준이? 네, 수준이? 너는 어떻게 생각? 어떻게 남을 것 같아? 아, 문재인 얘기만 나오면 그냥 하도 얼어가지고 노란 딱지에 뭐 멀고 뭐 그냥 털도 다 뽑히고 문재인 얘기만 나오면 울기만 하네.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두고 보십시오. 뽕평 마치겠습니다. 구독 이쪽에 있습니다. 아, 이쪽인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